안녕하세요. 채널14 초대석의 이지연입니다. 요즘은 뭐 세계 여러 나라 어디든 마음만 먹으면 또 여건만 허락한다면 쉽게 갈 수 있지만은요. 옛날 같으면 정말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고는 세계 여러 나라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저 어릴 적만 해도 학교에서 그 지리 공부라든가 역사 공부할 때, 특히 세계사 공부할 때는 책을 통해서 그 세계지도 펼쳐놓고 이 나라가 어디쯤 될 것인가, 또는 지구 위로 돌려가면서 세계 이 나라 마지막 끝은 어디쯤 될 것인가, 그러면서 참 무한한 상상을 펼쳤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특히 뭐 미국이나 아시아, 유럽 쪽은 그래도 많이 들어왔고 그러기 때문에 가깝게 느껴지지만 우리 지구 반대편에 위치한 중남미 지도를 보면서 정말 무한한 호기심을 키웠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요즘에 뭐 음악이라든가 그 밖에 무슨 장신구라든가 이런 무슨 실내 장식품 같은 걸 통해서 또는 책을 통해서 중남미에 대해서 좀 알 것 같기도 하지만,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아직도 모르는 게 무척 많습니다. 궁금한 것도 많고요. 오늘 채널14 초대석에서는 우리 서울에서 중남미 문화를 우리에게 가깝게 소개하시는 분을 모셨습니다. 어떤 분인가 궁금하시죠? 먼저 준비한 자료 화면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만나보시죠. 아주 반가운 분입니다. 중남미 문화원의 이복형 원장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 중남미에서는 반갑습니다를 어떻게 인사하나요? Gusto de verlo. 구스토 벨로? 그냥 그대로 반갑습니다. 그대로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인사할 땐 딴 말도 하지만은 예. 그대로 표현하지만 하자면 그 gusto de verlo. 네. gusto happy. 해피. de ver 만난 see. 네. 저는 지금 앞에서 그 자료 화면을 잠깐 보면서요. 예. 그 지금 중남미 문화원의 예. 앞들을 걸어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행복하시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그 점은 틀림없습니다. 네. 힘은 들지만은 네. 정말 행복합니다. 네. 지금 문화원 문을 연 지가 얼마나 되셨죠? 벌써 이제 횟수로 5년 됐죠. 94년 10월 달에 네. 정식으로 이제 오픈했습니다. 예. 그리고 작년 9월에 미술관도 요새 이렇게 어려워질 줄 모르고 네. 그렇지만 잘한 것 같아요. 미술관 좋고 네. 그래서. 저는 더 된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주변에서 제 가까운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또 주부들도 몇몇이 그룹으로 져서 버스로 거기 가서 요리도 배우고 왔고 뭐 거기 문화원 쭉 둘러보는데 너무 행복했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꽤 역사가 된 줄 알았어요. 이게 횟수 5년이면 뭐 저희로서는 네. 빨랐으면서도 꽤 된 것 같아요. 예. 했는데 시내 한복판이 아니고 조금 떨어 있죠. 네. 그런데도 지방에서 뭐 단체들도 많이 오고 네. 제 생각에는 꽤 알려진 것 같아요. 예.
이지연 씨 아직 안 오신 거 보니까 좀 섭섭한데. 죄송합니다. 꽤 알려졌고, 지금 이야기하신 그 빠에야라고 하는 스페인 음식은 네.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점심때만 네. 사전에 이제 그걸 원하는 분들한테 그걸 제공을 하고 요리 강습을 하고 네. 레시피라고 요리 만드는 방법 예. 주고 하고 네. 평상시에 일반 개방하고 1년에 몇 번 특별 기획전하고 그렇습니다. 네. 아주 중남미와는 오랜 인연을 맺고 계신다는 네. 말씀을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문화원장으로 이제 문화원 지어놓고 문화원장으로 계시기 이전에 중남미 대사로 오래 계셨죠. 네. 얼마 동안 계셨어요? 횟수를 제가 33년 외교관 생활했는데 네. 스페인 참사는 스페인도 뭐 중남미 모국이니까는 네. 그리고 미국에서 총영사한 것이 마이애미였었는데 그것도 중남미하고 가깝고 그래서 그 외무부의 구조국장 할 줄 이런 거 빼놓고는 전부 이제 중남미 쪽에 서기관 무슨 공사로도 근무하고 네 군데에서 대사를 했는데 예. 그것이 이제 중남미 코스타리카, 도미니카 공화국, 아르헨티나, 멕시코 그렇게 됐어요. 네. 그러면은 정말 그쪽 언어가 더 편하시겠는데요? 그쪽 언어 얘기할 때 더 편하다고 느낄 적이 많죠. 네. 네.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오랜 그 외교관 생활을 하시면서 이제 여생을 당신이 계시던 쪽에 그런 여러 문화를 그 향유를 하시면서 저렇게 늘 생각만이 아니고 눈으로 보시고 들으시면서 계신다는 게 얼마나 행복하신 일이에요. 근데 그리고 그렇게 해놓으니까 이제 사회적인 책임이라는 걸 느껴서 네. 오히려 현직에서 뭐 대사하고 할 적에 예. 이것저것 바쁘고 책임감 때문에 프레셔 때문에 뛰고 그럴 적에 그 사람들의 그 혼이라 할 그 문화를 깊숙이 들어갈 것이 경우가 별로 없었잖아요. 네. 오히려 이걸 차려놓고 퇴임한 다음에 그런 사회적인 책임을 느끼고 1년에 2번씩 저희 내외 이제 그 밖에도 꼭 그쪽으로만 가게 돼요. 네. 찾아다니고 문화공간 찾고 자료 수집하고 그래갖고 이제 요새는 현직에서 못하는 짓들을 하는데 그것이 중남미의 탈에 관해서 강연을 하고 한국 시인들하고 중남미의 음률시라는 것도 시도 소개를 하고 예. 또 문화광자도 하고 그럴 적에 보람 느껴요. 네, 그럴 적에 네. 소위 그 제2인생이라는 거 네. 그럴 적에 보람 느끼고 이런 터전 문화원 마련해준 우리 집 사람한테 고맙게 생각하고. 그러세요. 네. 아까 서울에서 약간 멀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혹시 다녀온 분 계세요? 아직 주부가 아니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제가 왜 주부 말씀을 드렸냐면 주부들이 의외로 그쪽 공간이 많이 좀 소문이 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그냥 몇십 명씩 모아지면은 연락을 드려서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가 그래요. 해서 중남미 문화원 소풍을 가더라고요. 예, 그래요. 그렇게 멀진 않잖아요. 멀지 않죠. 지금 중앙청 네. 경복궁 거기서 한 30-40분이면 자동차 있으면 오고 네. 그렇지 않아도 대중교통으로 하면 넉넉 잡고 1시간이면 통일로 쪽으로 그렇죠. 가다가요. 바로, 네. 그렇죠. 가다가 보면은 오른쪽에 가다가 이제 예. 그 장흥 일령 그 유원지 쪽 있죠. 예. 통일로 쪽 문산 쪽으로 가다가 구파밭 좀 지내서 대자리를 내서 우회전하면 그 한 2-3km 가면 그 왼손 쪽에 고양동이라는 지금 제법 크게 된 마을이 있어요. 네. 그 속에 없는 세상 천지가 다 알죠. 네. 외교관 생활을 오랫동안 하셨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아까 처음에 그 지구이 돌려가면서 세계 여러 나라에 대한 상상을 폈다는 말씀 드렸는데 친구 가운데 어릴 적에 외교관 꿈을 가진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릴 적에 상상도 못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무슨 얘기했냐면은 외교관 되면은 가고 싶은 나라 다 갈 수 있잖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이미 세계 여러 나라에 대한 호기심이 많았던 친구였거든요. 근데 우리 이 대사님께서는 어떻게 그 당시에 그 일찍이 외교관 꿈을 꾸신 거예요? 아까 여기 나오기 전에 뒤에 이 세트 뒤에서 그 네. 말씀하는 거 들었다고요. 예. 들었는데 외교관 됐다고 해서 가고 싶은 나라 다 가는 건 아니죠. 나라에서 그 사람의 그 특성에 맞춰서 지역 전문성이 있으면 또 이제 그 교대하고 또 외교관은 평생 하면서 이 지역도 저 지역도 근무해서 다양한 그 경력 갖고 싶은 그렇다고 해서 그대로 되는 건 아니긴 하지만은 그런데 그 젊었을 적에 그 친구 되신 분이 그런 얘기해서 지금도 어떤 그 단순한 직업이 아니지 지금도 자기 인생 자기 뭐 꿈을 이룬다든가 그 외교라는 게 바깥에 나가서 쉽게 한 나라를 대표한다 하지만은 하는 일이 많죠. 저희 나라를 대표를 하고 교민들을 보호하고 우리 물건 많이 팔고 문화 상승하고 그 나라하고 어려운 교섭상 끈질기게 우리 국익을 지키면서 교섭을 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근데 지금도 제 생각에서는 가장 그 남성이든 여성이든 요새 여성 외교관도 많지만은 훌륭한 지역으로 생각하는데 전 이제 6.25 사변 전에 이제
중학교 졸업한 그때 했었는데 저도 일찍이 이제 그 외교관이 꿈이었었어요. 네. 학교 다닐 적에 무슨 지리라든가 역사라든가 외국어는 잘했는데 네. 기하 수학 같은 건 제대로 못했어요 예. 그때. 그런 면에서는 제 꿈이 이루어진 것이죠. 네. 그러니까 정렬이 자전이 쏟아지고 예. 자기 직업을 사랑해야지 좋은 외교관이 된다는 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네. 중남미 쪽에 여러 나라라고 말씀하셨지만 정확하게 어느 나라에서 근무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서기관으로서 제가 67년에 70년까지 멕시코를 근무를 했고, 그 다음에 돌아와서 중남미 과장을 할 적에 어지간한 나라들 다 이제 실무자로서 다 다니고, 그리고 이제 74년, 78년에 중미의 스위스라고 하는 코스타리카, 거기 초대 대사했고, 네, 네. 그 다음에 미국의 마이애미 총영사였지만 그때 카리브 쿠바 난민들도 많고 해서 중남미나 다름없었고, 네. 카리브의 이제 도미니카 공화국에 콜럼버스가 처음 총독부 설치할 텐데 신천지 그 서바나 사람들의 그 통치가 시작된 거기에 2년 대사했고, 그리고 85년, 88년에는 우리 그 이민 교포 사회 꽤 많은 아르헨티나, 네. 딴거로 유명한 아르헨티나 네. 거기 대사하고, 그리고 89년서부터 93년까지 25년 후에 서기관 근무하다 대사로서 돌아가서 그러니까 이제 중미, 카리브, 남미, 멕시코는 중남미지만 지리적은 북미거든요. 한 바퀴 휙 엮은 셈이죠. 네. 그래서 골고루 네. 체험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아르헨티나 하시면서 tango 하셨는데 딴거. 탱고? 탱고가 아니고 아니, 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탱고입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탱고죠. 그게 이제 원래 tango. 딴거지. 네, 네. 저는 그래서 무슨 화일인가 했더니 춤 이름이었군요. 예, 예. 탱고보다 딴고가 더 음악적이잖아요. 예. 그리고 기왕이면 그 나라에서 쓰는 발음 그대로 써주시면 더 좋고. 네, 그렇죠? 네. 멕시코도 멕시코가 아니지. 아. 메히코. 휘 발음 나나요? 네, X를 갖다 히로, 메히코. 메히코. 네, 네. 뭐, 코스타리카 뭐 이런 나라도 실은 여러분은 어떠세요? 미스 월드 뽑을 때, 미스 코스타리카 할 때, 그 나라가 어디 있겠구나, 이 정도만 생각하지, 가까이는 느껴지지가 않았었거든요. 그렇겠죠. 지금도 그렇죠. 네. 네. 근데 우리 대사님께서는 처음 부임하실 때, 네. 지금도 그런데 그 당시에는 얼마나 좀 생경한 느낌이셨을까 싶거든요. 우선처럼 외교관이니까 이제 지구에 어디든지 나라에서 보내주는 데 가서 이제 열심히 하려는 그런 저것이 있었고, 그만둔 다음도 지금까지도 여간 나라에 대해서 고맙지 않아요. 우선 내가 내 오나고 내 자질을 살려서 그런 일을 할 수 있게끔. 어렸을 때는 어렸을 대로 열심히 했지만 나중에 제가 그만둘 때쯤에는 그런 대로 지금은 일꼬락선일도 했지만은 괜찮게 나갈 적에 나라에서 뒷바라지도 많이 해주고 해서 고맙게 느껴졌고 그러는데 67년 제가 멕시코 갈 때, 네. 그때 우리나라가 처음 무슨 경공업품 좀 나오고 시작할 때, 예. 그때는 멕시코 같은 나라는 한참 잘 나가던, 성장이 6%, 7%하고, 길이 있고, 뭐하고, 우리가 갔을 적에 거기 선진국이지. 다만, 빈부격차가 좀 심화되는 거 그것뿐이었지, 나머지 그 수도라든가 지방도시, 사회보장, 문화제도 이런 것은 우린 절가라였었죠. 지금도. 그러니까 우리가 또 아직도 우리가 이제 그 중남미에 관해서 요새는 갑자기 중남미에서 배우자 하는데 한때는 자칫하면 중남미 꼴이 된다 그렇게 얘기 많이 그렇죠. 했죠. 멕시코. 뭣도 모르고 그런 거지. 예. 근데 이제 경제뿐만 아니라 문화라든가 그런 면에서는 또 그런 데로 아주 찬란하고 그런 것들이 있고. 네, 네. 우리가 라틴 아메리카라고 부르는 그런 곳이 정확하게. 예. 네, 네. 이제 잠깐 정의를 말씀드리면 이제 미주 대륙 중에서 알래스카하고 캐나다하고 북미 합중국을 빼놓은 네. 멕시코서부터 중미 5나라, 남미 18개국이고 카리브해 여러 나라가 많아요. 네. 요 33나라. 이것을 갖다가 이제 중남미라고 하면 중미하고 남미만 얘기하고 카리브 쪽을 빼게 되니까 카리브에도 스페인 말하는 서바나 말하는 큐바가 있고 도미니카 공화국, 프로하는 아이티 같은 나라도 있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저 스페인, 포르투갈에 의해서 정복이 됐지만은 나중에 영국, 나중에 프랑스 같은 나라, 그것도 라틴 계통이에요. 그래서 라틴 아메리카라고 칭하는 거죠. 네. 중남미 이퀄 라틴 아메리카 하지만 정확히 해서 중미, 남미, 캐리비안 해서 이렇게 돼요. 네, 네. 저 카리브 그쪽 좀 참 가보고 싶은 곳이 그쪽이거든요. 못 가보셨어요? 못 가봤어요. 요새는 한국 분도 거기 갔다 온 분들 많아. 네. 마이애미에서 그 크루즈 보트라고 보통 라브 보트라고 네. 하지. 호화스러운 음식 좋고 한데 말이죠. 그거 네. 타고 가서 자메이카 킹스턴에 내려서 블루 마운틴 커피 들고 혹은 자메이칸 람이라고 해서 네. 사탕수수 만들고 예. 그리고 몬테이고 베이 그걸 내려다 보면서
칼립소, 레게 음악 같은 거 듣고 레게 음악. 별천지죠. 아유, 가고 싶지만 일단 우선은 좀 문화원 쪽 가서라도 우리 대사님 말씀 들으면서 그쪽 문화를 좀 호흡했으면 좋겠어요. 그쪽에 그러시죠. 차를 마시면서. 그러시죠. 우리나라는 지금 어떤 관계를 맺고 있죠? 그쪽 나라들이요? 이제 하루하루 우리나라한테 중요한 나라가 되는 거죠. 이제 처음에는 이제 60년대 이민들이 10만 명 갔었지, 그렇죠? 다 자리 잡고 잘 살게 되고. 그런데 막 쉽게 얘기해서 요새 몇 년 동안 우리가 이 수출면에 있어서 미국 선진국 쪽에서 자꾸 이제 어렵고 답답하게 만들고 동남아는 망하고 네. 중남미만 지난 5년 동안에 거기서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수지를 맞추고 있어요. 무역 흑자가 1년에 45불, 55불. 그냥 그런 면에서도 엄청나게 중요한데 네. 앞으로 예. 다시 우리가 되찾아서 공업할 적에 자원 있잖아요. 네. 기름이고 철강이고 자원이 보고죠. 그래서 이제 이민봐도 좋고 자원이 보고로서 그렇고 하루하루 특히 요새 이렇게 우리가 어려운데 중남미 가면 좀 망측스러울 정도로 우리 자동차뿐이고 예. 가전제품 보면 우리 것뿐이고 세탁기, VT 뭐 다 사가지고. 그건 중미 가면 아직은 뒤덮고 네. 그리고 페루의 리마라든가 산티아고 칠레 같은 데 가면은 전부 우리 차들이에요. 네. 근데 그쪽 건 별로 못 사주고 있지. 여러 가지. 예. 앞으로 그것도 좀 고치고 해야 될 거예요. 네. 어떻게 생각하면 요즘 효자 노릇 해주는 나라들이 효자 바로 그 말씀이에요. 예.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멀기만 한 나라들은 아닌데 우리가 그러면 그동안 너무 모르고 있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중남미하고 만남이 언제 있었냐? 한 100년 전쯤에. 일본이 지질이 못 살 적에. 예. 일본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농업이민으로 가서 정착할 적에. 중국에서 캘리포니아 철도 놀 적에 쿨이라고 농업, 노동자들 갈 적에. 그때 한국 사람들이 끼어서 좀 갔어. 근데 이 사람들은 하와이나 캘리포니아에서 사탕수수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 애국지사들 그 후예들이죠. 예. 조금. 그때 거기에서 그 일부가 멕시코를 통해서 멕시코에서 하도 어렵고 그래서 한국에도 에네킨이라고 하는 영화도 좀 나왔잖아요. 에네킨. 네네. 그 멕시코 유카탄 반도에서 그 시사르라고 하는 그 섬유질 용술란 네. 그거죠. 그러다 그 옆에 큐바라고 하면 쿠바지. 네. 쿠바가 괜찮을 때도 글로 가. 그때 있었. 그 후손들이 아직 있어요. 네? 가수들. 네. 멕시코 대사할 때도 한 그 4세, 5세들까지 해서 한 200세대가 있었지. 근데 2세 중에서 아직도 페안도 사투리 하는 그런 할머니들이 좀 있었어요. 페안도 사투리, 네. 그러나 이제 실제로 접촉이 많았던 것은 60년대 우리 독일의 멀쩡한 대학생들이 광부로 가고 여학생들이 간호사로 갈 네. 적에 농업인이라고 해서 10만 명을 받았거든. 예, 예. 근데 농업을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갔었지. 네, 네.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예. 그 사람들 가서 이제 그동안에 원래 터가 넓고 우리보다 잘 살던 나라에 있었으니까. 예. 그래 가서 자리 잡아서 이제 잘 살고. 그런데 길게 잡아서 100년. 실질적인 관계 잡아서 한 60년대 됐는데 그때 이제 중남미하고 외교망이 확장되고 그러다가 이제 뭐 그랬었지. 네. 그랬었는데 우리가 갑자기 부각을 하니까 저쪽에서도 이 한국 남북한이 갈려서 여기 가면 북한이 미소리 나고 아주 직역구조가 있었는데 역시 남한이구나 대한민국이구나. 그래서 이제 거기 전에는 외무장관이라도 좀 모셔오려면 피하고 했던 것이 대통령이 제 발로 겨뤄오고 네. 우리도 내가 거기 멕시코 대사할 때 당시 노태우 대통령이 왔었고 그 후에 전 대통령들이 가고 해서 투자들도 하고 말이죠. 네. 그래 엄청나게 잘 나갔었고 앞으로 더 나가야 되는데 지금 어려운데 네. 어려운데 효자 노릇 해준 나라가 그쪽 동네고 네. 또 앞으로 자원면에 있어서 더 중요한 그런 점이 있다. 우리가 또 이제 수입해 올 때 좋은 조건으로 해온다든가 우리도 수출할 때도 좋은 조건 한다든가 그럼요. 계속 관계를 유지해 나가면서 더 확대를 시켜야 되겠군요. 그리고 이제 한쪽에만 치중하지 않고 전 세계적인 전방위 소위 외교라는 말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을 해갖고 좀 든든하게 네. 우리 자신을 갖고 네. 나라 수만 해도 33나라 인구가 4억 6천 4억 6천. 네. 그리고 이제 하루하루 중요해진 거죠. 예, 예. 생활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쪽이? 이제 생활 모습도 중남미 역사나 문화로 생각할 적에 구분하면 돼요, 저는. 첫 번째, 그 사람들의 바탕이 옛날에 아시아에서 간 몽고족들의 그 인디오라고 하는 선주민이 있었고, 그 300년 동안 고라파 사람들의 주로 스페인, 포르투갈 계통의 이제 식민 문화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1820년대부터 독립해갖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현대국가로서의 모든 바탕이 인디오 문화로서 현대화된 게 아니고 고라파 문명을 바탕이 됐으니까는 그 사람들의 생각과 그것은 국제화가 꼭 무슨 서양화를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네. 서양화로 얘기한다면 우리 아니라 옆에는 일본보다도
일본보다는 한 7, 80년, 우리보다는 100한 20, 30년 앞장서서 개방화된 나라지, 서양화. 그걸 우리가 좀 알아야 되죠. 그 사람들. 예, 예. 그러니까 저희들 사고방식도 거무튀튀하고 흑인들 노예들 들어가서 섞이고 다민족 국가가 됐는데 바탕은 물론 그 인디오 그것이 있지만은 소위 그 현대화된 도시생활 모든 것이 말 자체가 스페인 말이고 포르투갈 말이고 한 것이 구라파에다 두고요. 구라파화된 그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없죠. 네, 네. 충분한 설명이 됐습니다, 지금. 근데 그 외교관 생활이요, 얼핏 봐서는 정말 대단히 정말 또 아주 화려하고 또 뭐 부인들 경우는 우아해 보이고 정말 멋진 직업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실상은 많이 힘드시다면서요? 힘든 게 많죠. 저 때문에는 내가 어저께 프랑스에서 돌아왔는데 월드컵 관계 갔대요. 예. 그래갖고 거기에 프랑스에 있을 때 우리 프랑스 대사집, OECD 대사집에서 저녁 줘서 가서 보고 이렇게 이제 보고 또 제네바에 와서 거기 이제 그쪽도 보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예를 들어서 선진권에 들어간 다음에 이제 경제가 이렇게 되긴 했지만 이 모양 되기 전에 갖췄으니까 괜찮은데 그래도 속에 보면 그만한 외교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도 당당한 한때는 얼마 전까지 세계 10일 남들이 부러워하는 나라의 외교관으로서 행세하려면 갖출 거 다 갖추고 행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거 가졌을 때도 가만히 따져보면 서양화라든가 국제화가 덜 됐기 때문에 좀 떨어지는 것이 있는데 옛날에 오죽했겠어. 내 월급이 멕시코 갈 때 540불인가? 예. 그거 갖고 이제 집세 내고 애들 자동차 세 내고 이렇게 돼야 되고. 예. 또 이제 지금은 좀 대사집이 나라에서 뭐 쿠쿠도 대주고 뭐고 하지만 우리 부인들 밥 장사 해야 되지. 올림픽 하면 선수들한테 불고기 재워줘야지. 뭐 지금 월드컵 그 김치에다 줘야지. 네. 우리 부인들이 제대로 무슨 이렇게 문화를 찾아다니고 미장원에 가서 이지연 씨까지 이렇게 곱게 머리 한다든가 그런 시간이 없었지. 예. 그 밤낮 무슨 저희끼리 막 얘기할 적에는 이게 외교관 부인이냐 친모다 그런 얘기도 한 적도 있는데 네. 그런데 그래도 그 속에서 그 외교관을 지망하는 그 남편의 뜻이 맞아서 그런 우리 외모 부인들 똑똑하고 말 잘하고 갖추고 없는 것 중에서 네. 집에서 파티를 하더라도 꽃집에서 꽃을 못 사니까 옆집 담장 놓으면 좋은 꽃이면 그것 따라다가 입구에 차리고 뭐고 해서 그 노력도 많이 했는데 네. 뭐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 한참 젊었을 때에 비해서는 지금 호강하는 거고 옛날엔 정말 고생하고 예. 이제 집에서 밥 먹이려도 제대로 갖춘 거면 그때 태국이라든가 일본은 둘째로 치고 뭐 인도네시아 그런 나라들 다른 나라 대사관에 가면 제법 아주 찾아놓고 그런 거 많았죠. 네. 그러다가 잘 되면서 우리 외교관들이 긍지 느끼기 시작했거든. 야 우리도 말이죠. 그쪽 좀 갖추고 나라에서 뭐 가구도 보내고 그림도 보내고 이랬었는데 이제 어려운 때가 당분간 계속 되겠죠. 네, 다시. 그 저도 이제 전에 그 외교관 생활하신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은 정말 겉에서 활동하시는 외교관들도 그러시지만 그 이제 부인들께서 고생하신 게 숨은 애국자들이었다 그런 표현들을 하시더라고요. 고생을 정말 표현을 치자면 엄청난 고생들을 많이 하셨다고요. 정말이에요. 그 저희 집 사람은 또 이제 우리 태어난 다음에 이거 짓고 할 때 다 했지만 제가 젊었어요. 우리 집 사람 머리가 쭉 찌는 것 같은데 그걸 사람들한테 소개할 적에 외교관 부인하기 위해서 미장원 갈 시간 없고 가면 빨리 가자고 독촉하고 돈도 들고 해서 시작한 것이 저한테 맞았다 해서 이제 이렇게 했다고 하지만은 네. 정말 부인애들 애만 있었지. 게다가 거기서 이제 애들 더운 나라에 애 길릴 때 땀 때. 그 외교관 하면서 애들이 희생시킨 경우도 많지. 네. 아프리카라든가 중동 같은데. 네. 그래서 뭐 화려하게 보이지만은 우리나라 처해진 입장도 그래서 약간씩 고생 많이 하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나라 뒷바라지 하는 것이죠. 예. 한때는 외교관 부인들한테 부인 수당이라는 걸 좀 줬었어. 부인들도 미장원도 가고 예. 가서 티도 좀 마시고 어학도 좀 배우라 하는데 네. 요새는 또 경제가 그러니까 또 깎이만 해. 네, 네. 그 힘들으셨던 만큼 재밌는 일도 많으셨을 것 같고요. 또 우리와 다르지만 배워야 할 점들도 많지 않았나 싶은데요. 네. 어떤 재밌는 얘기들이 있을까요? 이제 다시 축구로 돌아가서 네. 그 우리 선수가 골 집어넣어서 예, 예. 그 두 번째로 했잖아요. 네. 근데 그거 보면서 내가 돌아와서 신문사에 글을 쓰려고 작심을 하고 그게 뭐냐면 룰을 안 지킨다는 거 있잖아요. 룰을 우리나라 사람들. 이번에 또 새롭게 적용이 돼가지고 더 그랬어요. 아니 전에도 있었는데 이번엔 엄하게 한다 엄하게 하고 한다. 예. 엄펄 떴는데도 그렇게 나는데 예. 그게 그 룰을 안 지켜서 그렇거든. 괜찮아? 근데 우리는 밖에서 어떻게 말씀드리면 이상스러울지 모르지만 룰을 안 지키는 나라의 외교관이에요.
외교관은 그 나라의 정책의 기구야, 일기구. 그 나라의 정책들에 충실히 하고, 인권 문제 따지고 할 때 내가 너무 구라파, 이런 나라에서 인권 문제로 우리를 막 코너에 몰고 하면, 너희 몇 년도에 이런 일이 있었지, 저런 일이 있었지, 이렇게 저것도 하고 해서, 나라 체제를 지키는데 우리가 말하자면 수단과 일선. 근데 그걸 했다고, 누구 다 할 적에는 그런 대로 나라가 발전되고 그런 것에 긍지를 느끼고 한국 자동차하고 아까 TV하고 이제 그렇게 했다고요. 예. 근데 그러면서도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그렇다고 다른 나라 외교관 같이 망명할 수도 없는 것이고, 왜냐하면 우린 못 살다가 잘 사는 나라의 일선 바깥의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 그 긍지 갖고 하고 해서 이제 근데 그때부터 느끼는 것이 뭐냐면 우리나라는 예를 들어서 뭐 안보 문제도 있고 뭐 하지만 그 룰을 안 지킨다는 거, 그것을 내 바깥에서는 그 문명사회 뭐 선진국 다 그렇게 하지만 외교사회라든가 그런 데에서 우리가 룰을 안 지켰다는 건 아니긴 하지만은 룰을 지키면서 룰을 안 지킨 나라를 대표하고 하려고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 이제 대사님께서 특별히 물론 그쪽에서 오랫동안 근무도 하셔서도 그렇겠지만 특별히 중남미 지역에 관심을 쏟으셔야 될 중요한 어떤 이유가 있으셨나요? 그렇게 되니까는 전문성을 갖게 되고 남들보다 현지의 그 몸과 얼을 갖다가 이제 난 젊었을 때 더 적극적으로 일했으니까요. 네. 그랬고 그럼 내가 이제 옷 벗어서 은퇴라고 그만두고 하면 뭘 하냐. 그만두고 손톱을 쓰고 아주 없고 그렇다고 해서 요새 대사 지냈다고 해서 여기저기서 모셔가는 그런 풍도도 아니고 하는데 오래전부터 우리 내외가 이제 혈적에 이런 문화공간 하나 만들자. 다행히 30년 전에 그 벽제 그쪽에 땅값 굉장히 쌌을 쪽에 한 7,000평 사는 거예요. 나무 심어놨지, 나무. 그 나무가 지금 다 이래. 거기 가서 눈에 띄치는 거는 전부 우리들의 피땀 노력뿐이 다른 거 없어. 예. 어제 밤 아침, 오늘 아침도 내가 떠나기 전에 돌아오면 잔디 깎아줘야지. 아침에 시차에 흔들리고 다리 하지만 잔디 깎아주고 왔어요. 잔디 깎아주고 왔는데, 어리 이제 그리고 이제 수집을 이제 했는데, 돈 적게 들면서 재밌는 것들, 가면 같은 거 보면 그건 내가 수집한 것이고, 공무원이니까 별 수 없어. 내 통이 크지 못해서 그랬고, 또 뭐 조각품이라든가 앤티크 가구 같은 거 좋은 거 많아요. 그건 우리 사람이 더 보고 산 것이고. 네. 뭐 그렇다고 해서 다른 거 외기 안 오고 그것만 샀다는 얘기는 아니긴 하지만은. 예. 그리고 촬영은 지난 5년 이후에 1년에 2번씩 중남미 쪽에 가서 또 계속해서 수집해서 보내고. 그래서 이제는 아주 그러면서 국제화, 세계화 떠들었잖아요, 우리 사회에서. 네. 국제화, 세계화의 진정한 의미에서 저쪽 사람들을 뭣도 모르고 무시만 하지 말고 그 사람들 문화를 알고 우리 이민 받아주고 우리 물건 사주고 우리가 어렸을 때 외교적인 이런 나라의 문화를 소개해 주는 거야. 네. 국제화되라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이제 힘이 들고 하지만 어쨌든 잘 나갔고 요새 그 IMF 시대 이후에도 문화도 영향을 받지만은 우리는 그래도 그걸 버티고 잘 나가고 있어요. 네. 특히 그 중남미 문화, 이제 뭐 잉카나 마야 문명, 또 아즈테카 문명, 신비한 듯 하면서도 참 낯선 문명들이거든요. 낯선 문명이 같으면서도 바로 그 인디어들의 그 사람들이 중남미가 인류의 발상지가 아니고 아시아에서 온 이주민이기 때문에 거기서 그런 걸 느끼는데 네. 구라파 사람들이 1492년에 콜럼버스가 미주 대륙을 발견했다. 이게 발견이 아니거든. 거기 있었지. 네. 그리고 이제 300년 동안 시작할 때 그때 그 사람들은 구라파 사람들은 구라파에선 소위 그 중세기 암흑시대가 끝나고 문예진 르네상스가 그때 바로 들어왔어요. 부흥시대가. 네네. 그 이것들이 거기다 닻을 내리고 동양인 줄 알았어. 뭣도 모르고 이제 그래서 첫 번째 만난 사람을 갖다가 인디어라고 불러서 인디아라고 부르고 하지만 그 문화가 아스테카, 잉카 문화. 그냥 그 사람들이 놀랐던 거죠. 예. 아스테카의 수도 오늘날 멕시코 시티를 테노치티틀란이라고 하는데 거기 20평방킬로미터 인구 10만 명의 정연한 도시라든가 네. 잉카의 축성이라든가 놀라 나가 잡아댔죠. 예, 그 사람들. 예. 그걸 다 때려 부신 거라. 구라파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문명을 들어갔다 하지만 사실 죄를 진 사람들이. 그 이제 문화예술 분야에 독특한 그들만의 또 축적된 것들이 있어서 우리는 지금 노벨 문학상 언제쯤 타려나 하지만 그쪽에서는 벌써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지금 문학상 얘기하시는데 제가 아르헨티나 대사할 때 인구가 2,700만 했었거든. 거기만 해도 노벨상 탄 사람이 6사람이야.
뭐 시지한 평화상 그런 것보다도 물리, 뭐 의학, 또 중남미의 그가 스페인 말하지만 그 스페인 사람들은 그 받은 사람이 하나밖에 없는데 칠레라고 인구 1000만 되는 그 조그만 나라도 가브리엘라 미스트랄이 54년, 파블로 네루다 같은 사람이 70년, 얼마 전에 죽은 멕시코의 옥타비오 파스라고 하는 시인, 학생들 끄떡끄떡 아는 사람, 그리고 중미 과테마라 인구 한 600~700만 되는 나라의 미겔 앙헬 아스투리아, 콜롬비아의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 한 사람. 그리고 노벨상은 못 탔지만 문학에 있어서 노벨상보다 더 쳐주는 세르반테스 상을 탄 여기도 한국에 왔었던 페루의 마리오 바르가스 조사스라 칼로스 프렌드 많죠. 그렇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유창하십니다. 그리고 다 기억하신 걸 보면은 그쪽에 근무하시면서, 물론 해외, 공부관으로서도 공무원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셨지만 그쪽 문화에 흠뻑 젖어 계시다 오신 분 같은데, 그래서 중남미 문화를 열지 않으셨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쪽 문화가 고스란히 다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지금? 문화원에? 문화원에 이제 주로 멕시코고 메소아메리카, 역시 내가 근무했던데 위주로 있었고, 아르헨티나 같은 거는 인디오 문화를 그 사람들이 다 멸말을 시켜서 별로 없기 때문에 아르헨티나 쪽은 식민 시기에 구라파 여행 받은 그런 조각 미술 앤틱하고 같은 것이고 한데, 주로 컬렉션한 것 중에서는 멕시코고 중미 메소아메리카, 코스타리카, 무슨 과테말라, 카리브의 첫 번째 다이노 인디언 문화, 그래서 연결은 되죠. 다 연결되고, 그래서 제가 피곤할 때라도 그룹으로 많은 사람들이 오면 아주 내가 좀 짧게 설명하라고 하는데도 자꾸 설명하는 것이 열의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그럼 우리나라의 중남미 박물관으로서는 처음 선 건가요? 중남미 문물을 테마로 하는 박물관은 저희 나라로서는 물론 처음이고, 전 아시아에서 이것밖에 없어요. 나한테 이제 그거 확인하려고 한참 일본의 오카야마의 모리시다 박물관이라는 게 있어서 가보니까는 그 바닷가에 조그만 하지만 하여튼, 그게 더 소중하게 느껴져요. 그러다가 이제 지난주에 파리에 있을 때도 극성스럽게 파리의 무제 디옴이라고 인류 박물관의 남미관이 있어. 거기 이제 그 관장을 찾아가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4만 점의 창고 속에 소장품 볼티어가 있었어요. 근데 그런 거 보고 하면 우리 요것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지. 그러나 한 외교관 했던 사람이 평생 수집한 거겠죠 하고 와서 보는 사람들은 또 누가 날라져 다 빠지고 놀라죠. 책임감 느껴갖고 매년 가서 저거 하고. 아시아에서는 이것밖에 없어요. 저도 처음에 중남미 문화원 얘기를 들었을 때 이렇게 한 개인이 하시는 건 줄 몰랐어요. 중남미 쪽에서 자기들이 출자해서 자기 나라를 알리기 위한 곳으로 만든 곳이었나 했었거든요. 나중에 알고 나서 깜짝 놀랐고 그다음에 행복하시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고, 주한 불란서 문화관, 일본 문화관, 그게 대인수도 이런 생각들 하는데, 그렇지 않고 도와준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요새 이제 1년에 한 번씩 금년 10월 달에도 남미의 조각, 화가, 작가, 아무리 IMF 시대에서 모든 게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가 문화를 또 제대로 소개 못하고 이런 것도 했지만, 그래서 금년에도 이제 음악회 2개 하나는 했고, 10월 달에 이제 전시회하고 하기 때문에 이어가고 하는데 힘은 들죠. 힘은 드는데, 정말 저희 내외가 모든 걸 바쳐서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재단법인 설립해서 거기다 다 구속시키고, 죽기 전에 우리 집 사람의 소원인데, 평생 외교관 따라서 고달픈 인생하고, 자식들은 또 뿔뿔이 살지. 유치원이나 한국 다니고 바깥에서 대학 가지고 바깥에만 돌고 오니까는 이 나라 말 저러고 이 나라 말 저러고 저러고 하니까 고생 많이 했지, 어머니로서. 그러니까는 지가 산 땅에서 지가 설계사도 했지만 우리 집 사람의 열정이 아니고 집념에서 된 거예요, 그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생각한 것보다 멋있고 크고 예술적이고. 그럼 중남미 사람들이 한국에 왔다 거기 들려도 깜짝깜짝 놀래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자기 소원. 그 사람은 내가 은퇴한 다음에 사회적으로 무언가 전문성 차려서 활동을 기회 만들어주고, 이거예요. 그럼 내 손을 보면 이게 농부 손이지. 정말 마디가 아주 굵으세요. 부동살도 많이 풀리시고. 이러다가 낙엽 보다가 태웠다든가 그래도 행복한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디 가서 비싼 음식 먹고 무슨 사우나하고 골프 안 해도 그게 전부니까는.
거기다가 이제 바치고 있는 거죠. 네, 네. 말씀 들으시면서 여러분도 과연 어떤 것인가, 찬란했던 마야, 잉카 문명을 숨쉴 수 있는 이곳이 과연 어떤 것인가 궁금하실 텐데요. 잠깐 저희가 또 미리 가서 촬영을 좀 해왔습니다. 화면을 준비했으니까 우리 저 대사님, 원장님 설명을 들으시면서 한번 호흡을 한번 같이 해보시죠. 네. 저건 이제 빅토르 구티에레스 조각이죠. 이것이 이제 중앙홀입니다. 그 위에 도움에 아까 그 있던 것이 솔데 아스테카라고, 가운데는 그저 펜테스라고 그 중남미식 건물 가운데 이제 분수대가 있어야 돼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저 조각은 빅토르 구티에레스라고 해서 95년 5월달에 전시한 것이고, 이게 토기관인데 이 토기관은 지금 보시는 것은 저건 이제 남미 쪽이고, 즉 남미 쪽에 이제 가운데 올메카 토기 가장 오래된 것들은 주로 아까 말씀드린 메소아메리카, 멕시코고 중미 일대가 있고, 에콰도르에 하마코케라고 하는 에콰도르 토기가 있습니다. 네. 이건 이제 하리마라고 하는 지역에서 나오는 토기고, 테라코테라고 이제 보거든요. 요건 이제 자포텍 문화라고 해서 멕시코 남부. 이건 석기 토기실인데, 우선 요것은 중미 코스타리카에서 수집한, 지금 여기 비추로 만든 지금 죽자 같은 거 보이죠? 예. 요거는 조로테가라고 해서 중미 파나마에 있는, 요건 이제 유물들이에요. 청동인가 보죠? 아닙니다. 지금 보시는 거 전부 토기들이에요. 토기예요. 800년서부터 1300년 된 아까 그 유리창 속에 있는 건 유물이고, 요거는 풍요의 여신이라고 해서 애 못 낳는 사람들이 보면 이렇게 애들이 주룩주룩 달린다 그런 얘기고, 저거는 이제 도미니카 공화국의 다이노 토기, 다이노의 세미라고 해서 다이노의 그 신들을 갖다가 이렇게 까오바라고 하는 나무를 우벼갖고 만든, 저것도 한 300년, 400년 된. 그 다음에 이제 석기들이 나오죠. 요게 이제 아스테카 석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요건 메타테라고 해서 의자도 되고 이렇게 강냉이 반죽하는 그런 식이고, 저기는 저 가운데 돌이 꿰짤꽉들이라고 해서 저희 문화원에서 가장 소중한 석기입니다. 네. 바람과 신. 이것들은 뭐 유물은 아니긴 하지만은 거기다 이제 그 맞춘 그 인디오 아스테카들의 석가면인데, 쓰진 않고 죽을 때 무덤에 들어간 것이고, 저것은 이제 카리브의 다이노들의 이제 그 사람들이 철기 문화가 없어서 돌로 된 도기 같은 게 있었고, 여기에 이제 제가 사랑하는 이제 가면관이 있죠. 저 가운데 기축하고 큰 것은 미초아칸에서 나오는 가면인데, 우리 전하대장군, 지하대장군 걷고, 이 가면 중에서도 그냥 목각 많이 되지만 어떤 가면 한두 개는 인간 문화재가 만든 것들이 있습니다. 예. 네. 마리포사 나비 모양 같은 것이 있고, 니모니아 귀신 모양이 있고, 여러 가지. 이게 하과 표범 모양이죠. 표범이 무서웠기 때문에. 그리고 저렇게 저희들 귀신을 갖다가 가톨릭화된 기독교 의식에도 그냥 가서 참여하고 이제 그랬던 것입니다. 여기는 이제 아르테사니아스라고 해서 공예 전시입니다. 굴이라든가, 저 가운데 걸린 세일피시도 68년도에 멕시코 아카풀코에 가서 제가 잡은 것이고, 이것은 저희 집 사람이 유난히 사랑하는 그 산타크라라 데 코브리에서 나오는 굴이 동제품들이에요. 네. 진미제품, 동을 여기도 이제 토기 일부가 그 자포텍 토기가 가운데 여신의 모양이 나타나고 계속해서, 그리고 저거는 이제 몰레돌레 카페라고 해서 커피 가는, 커피 가는 옛날에 네. 커피 갈던 커피 분쇄기 그거죠? 커피. 요건 저희가 도미니카 공화국에 있을 적에 말레콘이라고 하는 일요시장에서 수집한 것들인데, 그 식민 시대 말기에 이제 무슨 우리 6.25 때까지 썼던 다람이, 숯다람이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저 있습니다. 네. 저게 이제 에스탄시아라고 해서 농장에 마구들도 또 일부 나타나는데, 얼마나 잘 살든지 마구도
은을 이제 써서 돌아야 됩니다. 아스테카의 칼렌다, 265일을 한 해로 치는 아스테카의 이제 그 칼렌다를 저기도 이제 갖다. 네, 아유 정말 잘 봤습니다. 뭐 짧은 시간에 저희가 중요한 데만 지금 이제 촬영을 해서 보여드렸는데, 그러신 것 근데 무척 많은데요? 얼마나 되나요, 양이요? 이제 문화체육부의 이제 박물관으로서 자격 얻기 위해서 등록된 것이 한 2,000점 되나? 1,500, 2,000. 근데 우리 또 살림집에서도 네. 이제 가끔 이제 바꿔주고 하기 위해서, 그리고 거기 이제 소장실 같은 데도 해서 한 2,500점 됐죠. 모든 거. 자잘구리 한 거 다 저거 하면은. 근데 저 두 분이서만 저렇게 다 수집하신 거예요? 그렇죠. 어휴. 그럼 뭐 사모님께서는 거의 아까 저 대사님께서야 공무원이니까 난 조그만 거밖에 못했지만 집사람이 큼직큼직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모님께서는 그야말로 미용실 가는 돈도 아껴서 모았다가 저런 거 다 사셨겠어요. 구하시고. 그런 사람인데, 이제 이런 걸 생각할 적에 얻다가 예를 들어서 18세기 종교화 같은 거. 그건 어떻게 다 횡재하다시피 지방에서 그 멕시코가 가톨릭화 됐지만은 최근에 와서 정치하고 가톨릭이 화해되지 전에 이렇게 됐었거든. 그래갖고 멕시코의 모든 성당은 우리나라 가톨릭이나 필리핀 같이 그게 아니고 나라 재산이야. 그리고 수녀라든가 이 신부님들은 나라 월급쟁이야. 그래갖고 미사할 때만 그거 거래 나올 적에 그 수녀, 신부, 옷 입고 잡아가고 그랬었어요. 그런 나라. 그래서 지방에 가면 가톨릭인데. 그것이 뭐야. 이제 그 역사상에 이제 그 정경 분리가 이렇게 돼가고. 네네. 그래갖고, 왜냐면 그 식민지 초기에 있어서는 그 가톨릭이 거기에서 교육하고 모든 걸 다 갖고 와서 훌륭한 이제 기여를 물론 하고 했죠. 훌륭한 사람들. 그러나 식민 초기에는 사실은 그 가톨릭 수사로 온 많은 분들이 식민지 사람들하고 실은 신천지의 스페인의 영광을 위해서 나쁜 짓들 많이 했지, 그때. 그런데 지방의 그런 성당에 유지를 못하고, 왜냐면 뒷바라지했던 이사벨 여왕을 갖다가 이제 그 확인을 해서 자기를 계속해서 여왕이 인정해주기 위해서는 정복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이제 금만 찾고 인디오들을 막 착취하고 하면서도 큰 성당 말고 미션 조그만 금이, 그래서 중남미가 상당히 많고 그런 걸 나라에서 유지를 못하는 거라. 근데 그 속에는 18세기, 19세기에 그냥 잘 보관 유지 못한 성화 같은 것도 있잖아요. 이런 것이 경매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런 데 가서도 어떤 걸 사고, 어떤 데는 경매장에도 사고 해서 수집하는 방법이 인디언 촌낙도 같고, 먼지구더기 속에서 또 뭐 건지는 그런 저것도 있고, 그런 것을 오래 해왔었어요. 단순히 그 당시에는 수집하시면서 즐거움이 있어서 사셨겠지만, 그 당시 이미 내가 돌아가면은 이쪽 문화원 하나 만들어볼까 그런 꿈을 갖고 계셨어요? 맞습니다. 시작할 때는 그런 게 전혀 없었지. 예. 그냥 와서 데코레이션을 하고, 그다 좋은 유물 같은 게 들어오고 할 적에 하나, 둘. 들어오면, 이거 어떻게 갖고 나가나. 그런 생각도 있고 하지만은, 물론 이제 그런 거 물어보는 사람들한테 원체 그런 나라에 그렇게 많아요. 그 인디오 사회 시대도 그런 것을 저희들이 생활용품만 아니라 상용으로 또 많이 만들고, 내가 가진 건 뭐 국제적으로 비교하면 별것도 아니긴 하지만은, 그런 걸 소중한 걸 느끼고 할 때 하나씩 이제 하고, 이만큼 소중한데, 요다음에 만약에 문화원을 찾으면 아까 얘기하신 균형면에 있어서 꿀리는 번이 뭐냐? 그럼 그쪽으로 해보자. 그런데 실제로 가장 그 균형을 맞췄던 것이 89년, 93년 멕시코 대사, 이거 끝나고 돌아오면 난 옷 벗어야 되니까는 이때 우리가 수집한 것 중에서 뭘 질적에 꿀리는 거, 그랬던 거예요. 가면 같은 게 그랬었죠. 근데 전 지금 얼핏 생각하니까, 물론 그 이제 공사 다망하신 중에 취미 생활도 하셨겠지만, 그들 뭐 야시장이라든가 재래시장 다니시면서, 경매장 다니시면서, 그 나라만의 밑바닥부터 저 위에 상층까지의 문화를 전부 섭렵하셨잖아요. 그러면 외교관 생활하셨을 때도 큰 도움이 되셨겠어요, 그런 게요. 물론이죠. 대화에서도 그렇고, 물론이죠. 비즈니스라든가 이런 면에서도. 물론이죠. 이 서양, 특히 그 중남미에 관련 있는 중남미, 멕시코라 하더라도 아르헨티나, 브라질 다른 데서 대사들도 알 거 아니에요? 그럼 저희들은 그 속에서 몇백 년 저거긴 하지만은 그렇게 될 적에 예를 들어서 팔렌케라고 하는 어떤 마야의 그 신전 같은 거 갔을 적에 사전에 이제 그 책들을 수집하고 뭐 하고 또 박물관에 그런 코스 있을 적에 밤중에 가서 이제 듣고 나 자신의 지식으로 무장을 정말 할 적에 문화적인 수박과 털기가 아니고 대사라는 게 만나 파티 가고 뭐 하고 서울서는 뭐 국회의원들, 신문사 사람들 대접하고 그러다 정신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 하면서 이제 할 적에 내가 거꾸로 그 사람들한테 도전을 할 수가 있네요. 2000년 월컵 유치할 때도
일본 사람들이 무지하게 돈 들여갖고 이제 큰 데서 몇백 명씩 기자회견. 그 사람들 통역을 쓰잖아. 기계적인 얘기하잖아. 그럴 때 내가 만약에 콜롬비아다, 아르헨티나의 마르데 플라타다 이런 데 갈 적에 그쪽에 방언이 나갈까? 그걸 몇 번 튀겨주면은 관심을 갖고. 그럼요. 그래갖고 다니면서 그 한참 유철제 일본 사람들 참 괴로움 많이 줬죠. 그래갖고 끌어놨는데 네. 이 모양이에요. 정말. 예. 2002년 월드컵 유치하실 때 그때는 이미 은퇴하신 후였죠. 그렇죠. 그런데도 다시 또 왜냐면 이제 축구는 프라파하고 라틴 아메리카라고 해서 지금 주미대사로 간 이홍구 씨하고 축구협회 정몽준 씨가 내가 오래 있었는 그래서 맨리 그거 좋아했죠. 네. 좋아해갖고 그거 문화원 설립하고 96년 6월 결정될 때까지 2년 동안은 또 버려다시피 밤낮 그쪽만 돌아다니고 월드컵 매달리셨군요. 축구 사람들 여기 오면 가서 뭐 밥 먹이고 설명하고 기자회견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지난 2년 동안 좀 아주 거기 윤호동 무임금에 예. 낮에는 정원사요, 아침에는 정원사요, 낮에는 무슨 또 이제 그 무슨 큐레이터 같은 역할도 하고 그래서 좋아요. 저는. 예, 예. 네. 뭐, 전시된 작품 하나하나 다 보면은 네. 어느 것 하나 애정이 안 가실 게 없겠지만요. 그럼요. 그래도 나름대로 이건 정말 귀한 것이다. 라고 애정이 가는 거라면 어떤 걸 제 드시겠어요?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코스타리카 대사 할 적에 수집한 조로테가의 테라코테라고 하는 거 토기. 그런 건 아주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하나 구석에 갖다 놔서 유리장만 잘 만들면 그런 것들이 들어있고 예. 그렇고 이제 석회 같은 게 있고 저희 집 사람은 이제 그림하고 앤티크 가구죠. 예. 앤티크 가구. 예. 그런 것들은 참 좋은 것들이 좀 있어요. 네. 근데 사실 아무리 값진 유물이 있으면 뭐 하겠어요. 그 진가를 알아볼 그 안목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특히 이렇게 쭉 그 중남미 그 유물 이런 그 문화유산을 다루시면서 우리 것도 좋은 게 많은데 라는 생각하시면서 우리 것도 아껴야 될 텐데 물론이죠. 그런 것도 늘 많이 느끼시겠어요. 그렇게 물론이죠. 그리고 이제 틈나면요. 근데 그게 틈이 안 나. 근데 작년에 여기서 저희 외손녀하고 애들이 올 적에 이놈들을 어딜 데려가냐? 우리 박물관 데리고 네. 갔다. 전 요새 해외 나가면요. 박물관은 한 나라에서 6개, 7개씩 다. 이번에도 파리에서 아까 얘기 들었고, 지네바에서도 좀 하고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이 박물관 그림을 많이 보고 헤이진 터치식이 저거 되는데.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용산에 국립박물관이 생기죠. 그렇죠? 네. 어? 전쟁 박물관이죠. 박물관. 예, 용산에. 아니, 그거 말고. 예. 국립박물관. 네. 그래갖고 우리 문화유산 전쟁. 예. 지금도 그 내가 과장하고 중앙청 지금 없었지만 그 옆에 후생관에 있었는데 후생관. 거기다가 요새 기술도 많이 발달되고 큐레이터 좋은 사람이 있어서 다 이제 해놓고 이제 그런 대로 잘 해놨지만은 지금 이 당대로 외국에 우리나라의 그 장부한 문화 보이기 전 너무 조그맣고 창피하고 그러죠. 그러나 새로운 거 생기고 또 최근에 메트로폴리탄 뮤지엄 거기에다가 조그맣지만 40몇 평의 한 관이 생겼고 그렇고 몇 년 전에 한국 문화 5,000년 전이나 바깥에 나가지만 앞으로는 그거 나가기 힘들 거예요. 그 문화재 좋아하는 분들은 그건 절대로 그 반대하고 하는 거긴 하지만 국립박물관이 생길 테고 저기 과천에 있는 현대미술관 그건 뉴욕의 피프스 애베뉴 5가하고 95가 있는 구겐하임 박물관에 들어가면 그거 무슨 이렇게 커피한 것 같은 백남주 같은데 위치가 그렇다지만 최근에 누구한테 물어보니까 이제 그래도 위치가 떨어졌더라도 꽤 많이들 간다고 하는데 그리고 이제 이원영 씨가 문화부 장관 할 때 우리가 그 혜택보다도 혜택 이런 거 다 사립박물관 미술관을 수집한 사람들이 별의별 게 다 생기고 하잖아요. 네. 그래야지 우리가 이제 문화적으로 좀 혜택을 받고. 그렇죠. 네. 아마 여러분도 말씀 들으시면서 우리도 타산적으로 삼을 만한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구나 하는 생각 드셨을 거예요. 여러분은 또 어떤 점이 궁금하셨는지 질문하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분이 먼저 하시겠어요? 네. 지금까지 말씀 잘 들었는데요.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중남미 문화에 대해서 가장 큰 애착을 느끼는 게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중남미 문화라는 게 세 가지야. 바탕은 우리 하고 뭔가 이렇게 친근감을 주는 인디오 문화. 그리고 300년 동안 쿠라파 문화. 그 속에서 저희 것 만들려고 아주 그냥 발버둥 치면서 자기네들의 아이덴티티를 찾는데 이거 독특한 세계 속의 중남미 문화다 하는 건 첫 번째 미술을 들 수가 있어요. 미술. 응? 특히 멕시코의 벽화주의라고 해서 1910년, 20년대 디에고 리베라, 호세 클레멘테 오로스코, 알파로 시케이레 손 사람
이것이 이제 세계적으로 중남미 문화 중에서 멕시코의 벽화주의 이게 딱 불이 잡은 거. 구라파까지도 거꾸로 가고. 그 전까지는 아직도 구라파하고 일본 미국의 콧대 높은 사람들이 저거 우리들의 카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천만에 그렇지 않고 그건 세계도 아니에요. 그리고 문학의 스페인 말이긴 하지만 아까 예사하고 우리 얘기할 때 나왔던 노벨상의 표준이 아니긴 하지만은 스페인 말, 카스티아노라고는 스페인 말을 유창하게 뿐만 아니라 그걸로서 그냥 있는 재주를 다 뿌리면서 기가 막힌 그게 외국어들 우리가 많이 배워야 되는 것이 그 라틴 말 중에서 뭐 프랑스, 이태리 말, 로마노 있지만은 그 스페인 말 같은 거 그걸 그렇게 적은 거. 또 문학 면에 있어서 문학 그리고 문학이 미술이고 그런 걸 앞장서서 그 작가들이 깨줘갖고 독립성이라든가 그런 거. 그다음에 건축 같은 거, 중남미 건축 같은 거 말. 이런 것들은 세계 속에서 독자성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자, 또 어느 분이 질문하시겠어요? 네. 예, 아까 화면에서요, 가면이 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거든요. 근데 중남미만의 독특한 가면 문화가 있다면요, 어떤 것인지 좀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근데 역시 그 사람들의 가면이 이제 인디오 문화인데, 인디오 문화는 몽고족들 25,000년 전에 베링 해협 이렇게 와서 BC 9,000년 전에 자리 잡은 이 인디오들의 전성기의 마이안 클래식이라고 해서 무슨 기원서부터 10세기 사이라든가 아스텍하고 잉카는 14세기 때 저쪽 사람들의 망하기 전까지 15세기 말까지 이제 전성을 하던 그런 것인데 그 바탕은 우리 몽고족들입니다. 아마존의 밀림에서 안데스 산맥에서 멕시코의 그 시에라마드라는 산속에서 애기 낳으면 거머튀기한 게 좀 달리긴 하더라도 우리가 애기 낳을 때 마찬가지로 시퍼런 몽고 반점이 뒤에. 예? 틀림없이 몽고 사람들이야. 근데 그게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거기서 제일 무서워했던 것이 밀림 속의 하구아, 영어로 자구아, 표범이다. 그래서 가면 중에서 표범, 동물 가면이 제일 많아. 그리고 니모니오, 귀신 같은 거 가면도 있고. 그러다가 가면에 진짜 정수가 막판 게 아니고 예술품으로서 가면을 축제, 종교의식에 쓰고 죽었을 적에 비추가면은 거치 묻어주고 하는 이런 용도가 있고 사제들이 공물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축도할 적에 무시무시한 가면했고 쇼크 효과를 줘갖고 무슨 뭐 그런 것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고 엄포용이었군요. 엄포용인데 네. 종교적하고 카니발 쪽이 있고 근데 예술품으로 나오는 그 가면 중에서 그 정복기에서 나온 그 파는 기술도 좀 되었지만 우리 문화원에도 그 콜렉터스 아이템이라고 해서 거기 사제 근데 이상스럽게 그 가면에 있어서 서양 사람들은 전부 이제 그 서양 사람들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는 그것이 있지만은 이상스럽게 모양을 내고 바꿔지만은 그런 또 독특한 가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새는 가면을 조각으로서 저거 하지만은 그런 것이 있고 왜 많이 썼냐 하면 가끔 말이야 축제도 올 때 지 자신의 지 생김 제 모습에서 좀 가끔 벗어나고 하기 위해서 자기 아이덴티티를 감추고 말이야. 예. 사람이 그런 저것이 있잖아. 그럼요. 이제 그런 뜻이 있다 하는 것을 아까 누가 어느 분이 고개 끄덕거리셨지만 그 노벨 평화상 탄 옥타비오 파스라는 사람의 대표작이 라비린토 델라 소레다드 고독의 미로라는 거예요. 그 책은 뭐냐면은 우리 얼굴은 백인 튀기지만 국적은 멕시코고 위대한 멕시코를 만들려고 하지만은 같은 그 얼굴의 서양에서 미국에서 찐눌리고 하고 있는 고독 속에서 저희들의 위대성을 찾으려고 하는 바로 그런 작품. 그 사람이 그 가면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했다. 너 좀 현실 도피하기 위해서 이제 가면을 쓰고 하지만은 아무리 해도 감출 수 없는 게 두 개 있다. 하나는 내 아버지 어머니가 준 성함 이름하고 그 네 자신의 모습. 뭐 그런 얘기를 해서 가면 갖고도 참 재미난 얘기가 많죠. 예. 자, 또 어느 분이 질문하시겠어요? 네. 중남미 일대를 여행하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할 상식과 추천해주고 싶은 곳이 있으면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중남미 일대 여행하실 적에 요새는 꽤 많이 가요. 칼도 상파울로까지 가고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로상 매일 가끔 두고 하는데 우선 너무나 엄청나고 크고 하니까 그렇지? 그 광대하고 한데 이 인디오 문화하고 식민지 문화하고의 그런 거, 그러니까 가장 많고 한 나라들이 역시 인디오 인구가 아직 많이 있는 멕시코 같은 나라.
페루 같은 나라, 에콰도르 같은 나라. 그리고 이제 또 중남미지만 아직도 정신 상태가 우리는 인디오고 상관없고 쿠라파 저거다 하면서 도시에 가면 이거 쿠라파 오지 않았냐? 부에노스아이레스 아르헨티나 수도, 아까 그 땅고의 수도 같은 거 말이야. 오페라고 뭐고. 거기 가면 파리하고 로마하고 마드리드에 짬뽕 거 좋은 것들을 다 갖다 놓거든. 그런 건 보고, 그리고 위대한 자연을 보려면 브라질의 마나우스에 들어가서 아마존 가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과수 폭포 여러분들 얘기 들어봤지? 이과수. 나야가라 저리 가라 하는 무중전 그 폭포 그런 것이 있고. 그러나, 그럼 그 많은 데 어떻게 가냐? 한 나라 2박 3일, 4박 가면 그건 당치도 않는 일이고, 우선 미국서 멕시코가 가까우니까는 로스앤젤레스, 멕시코에서 한 최소한도 열흘을 잡아야 돼. 학생들은 이제 배낭 같은 거 열흘을 잡아서 많이도 못 가. 그러니까 멕시코 수도하고 멕시코 수도만 해도 미술관 박물관이 260개가 있어요. 그리고 유카탄 반도에 마야 유적이 있어. 치친에차, tulum, 뭐 팔렌케 그런 데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 보고 가면 느끼죠. 네. 혹시 저 문화원에 찾아가 뵈면 오늘 너무 시간이 아쉬워서 여러분 찾아가시면은 시간 많이 내서 그쪽의 문학 얘기라든가 그쪽의 문화의 얘기 많이 좀 들려줄 수 있습니까? 물론이죠. 그 아까 학생들이 얻었다 오는데 내가 어디 가기 전에도 150명 외국어 대학에 건 서문학 건데 오전 오후로 가면서 한 150명 와서 2번도 강의도 하고 그랬는데 그룹으로 와서 사전에 이제 연락하고 오면 제가 기다렸다가 이제 강의하죠. 연중 무휴인가요? 연중 무휴. 네, 네. 물론 저 성탄절이라든가 정월 설날에 쉬우죠. 우리 고용 직원들도 있고 하니까. 예. 그렇죠. 거의 뭐 아침 토요일을 아침 다 10시서부터 네. 저녁 5시까지. 예. 그리고 이제 네. 아까 저 위치는 말씀드렸으니까 또 여러분이 참고하셔서 한번 가보시면 좋겠어요. 앞으로 어떤 계획 갖고 계세요? 이제 금년에 이제 그 행사 남은 것이 9월 14일 날에 이런 고마운 중남미 각국 대사들이 와 있는데 소외감을 느끼고 있어. 물값이 싸고 예. 알아주지 않고 예. 그러다가 갑자기 중남미 꼴된다다 요새는 한 수 배웁시다 하니까 이제 좀 비싸게 이 사람들 좀 중남미 관계되는 학자들이고 모아서 이제 그 사람들을 위한 모임을 한번 저녁을 갖고 네. 그 이제 우루과이 여자분이 와서 노래하는 사람이 그 사람 보고 그리고 10월 24일부터 11월 14일까지 리카르도 다빌라라고 하는 에콰도르의 화가 전시회하고 9월 11일 날에는 우리의 9번째 금년도 2번째 음악회로서 무시카 데 살론이라고 해서 실내악이죠 말이에요. 그래갖고 하프 잘하시는 분이 하고 첼리스트하고 해서 이제 그것이 금년 계획이고 네. 나머지는 또 나머지대로 오시면 이제 미술관 아까 말씀드린 거 새로 생기고 해서 그리고 이제 또 야외 휴식 공간을 요새 금년에 제 집사람이 만들었어요. 멕시코에서 갖고 온 고풍스러운 그 벤치 천리지만 앉아보니까 나를 며칠 전에 처음 앉아봤는데 편안하더라고요. 그 휴식 공간을 했는데 그런 데는 젊은 여러분들은 책도 읽고 얘기하고 해야지 거기서 이제 김밥 싸라 펴놓고 먹으라고 하는 건 아닌데 아주 이게 골치 아파 죽겠어요. 네네. 뭐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오늘 말씀을 쭉 들었는데요. 박물관 하면은 그야말로 그 나라의 문화의 깊이를 잴 수 있는 척도를 알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소입니다. 이런 독특한 그런 다른 나라의 문화를 저희가 호흡할 수 있는 박물관들이 많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고요. 특히 우리 대사님께서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만드신 박물관, 자주 가시는 분들은 뭐 주말마다 가신다는 분들 말씀을 들어봤었는데 한 번도 못 가보신 분들 꼭 한번 이 기회에 다녀오시면은 무척 반갑게 맞아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건강하신 가운데 계속 많은 분들에게 좋은 시간 좀 향유할 수 있게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정말 고맙습니다. 예쁜 꽃다발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고맙습니다.